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집에서 놀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출 목표 못 채우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욕먹는다고. 제대로 배운 게 있긴 한 거야? 아니, 내 며느리가 저런 굴욕을. 다른 애들은 다 목표 채우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오늘도 못 채우면 각오해. 이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영수는 동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손에는 저녁 반찬거리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예전보다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 지연 역시 백화점 근무 중이었습니다. 영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어왔지만 마음 한편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참, 요즘 지연이가 너무 피곤해 보이던데. 영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인사를 하면서도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지연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의 지연이는 얼마나 밝고 활기찼던지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부엌에서 요리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영수와 아내도 그런 지연이를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연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취직한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에서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지연이는 그런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늘 피곤해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백화점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게 영수를 가장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지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혼자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한숨 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걱정이 그리 깊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시간에도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영수를 보자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영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호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지연이는 언제 와?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매일 야근이에요. 민호는 셔츠를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너무 자주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몸이 상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연이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몸살을 앓을 때마다 영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주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호야, 지연이 요즘 어떤가?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나?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요즘 매출 목표가 좀 빡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백화점 업계가 워낙 치열하잖아요. 민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민호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만 자신도 회사 일로 바빠서 지연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했지만 영수는 안쓰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옛날엔 직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말이야. 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들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민호의 대답에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계속 지연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라지만 이제는 딸처럼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내를 잃은 후로는 지연이가 유일한 집안의 여성이었고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영수는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언제 들어올까 궁금했거든요. 민호는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영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고생했어. 밥은 먹었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수가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지연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영수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입술도 바짝 마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직장에서?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을 뿐이에요. 요즘 매출 목표가 높아져서 모두 다 힘들어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았고 손목 부근에는 작은 멍 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단정한 지연이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영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연이가 먼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영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이 방 앞까지 가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울고 있구나.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고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지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 애가 정말 괜찮은 걸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지연이가 울고 있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영수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지연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도 며느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지연이 걱정에 잠을 설쳤던 탓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본 지연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방에서 들려왔던 그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평소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뉴스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애가 울고 있던 모습을 봤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여기고 있는 지연이가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라면 이런 일은 아내가 알아서 해결했겠지만 이제는 영수 혼자서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주위가 부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젯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일찍 일어났네. 몸은 좀 어때? 영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야 해요. 지연이는 서둘러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 스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설탕을 넣다가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평소에 지연이라면 아침에 간단한 국이라도 끓여서 함께 먹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바쁘게 서두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아침은 안 먹고 가나? 몸이 약한데 끼니는 거르면 안 되지.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연이는 급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영수에게는 더욱 걱정스럽게 보였습니다. 평소 지연이라면 아버님도 함께 드세요라고 하며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영수는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지연이가 워낙 바삐 움직이고 있어서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어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마셔. 빈속에 커피만 마시면 위에 안 좋아.
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지연이가 우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지연이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영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에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지연아,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아버지한테 말해봐도 되는데.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정말 괜찮은 거냐? 어제 저녁에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영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이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지연아. 영수가 문 앞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가족인데 뭘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지연이는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나간 후 영수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지연이라면 아침에 좀 더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에 고맙다고 할 때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회사에 나간 후였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백화점에 가서 지연이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죠.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찾아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영수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손자를 위해 좋은 구두 한 켤레를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핑계로 백화점에 가서 지연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영수는 옷을 갈아입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에 영수는 계속 지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흐느끼던 소리, 오늘 아침에 떨리는 손, 그리고 간절했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애가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여기고 있는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입구를 바라보니 문득 겁이 났습니다. 이런 곳은 자주 와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여기서 매일 일하고 있구나. 영수는 백화점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직원들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이가 근무하는 매장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5층 여성 의류 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면서 영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5층에 도착한 영수는 지연이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러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매장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큰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영수는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날카롭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서 놀고 있어.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매장 진열대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고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매출 목표 못 채우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매니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욕먹는 거 알아? 영수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 착하고 성실한 지연이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목표 못 채우면 너 알아서 해. 이해했어? 매니저가 지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하며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런 광경이 이곳에서는 일상다반사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독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 과했습니다. 매니저는 지연이 앞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목표 채우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야? 집에서 제대로 배운 게 있긴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의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더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지연이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까지 위에서 욕먹는다고.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지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제대로 일해.
오늘 매출 목표 못 채우면 정말 각오해. 매니저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지연이는 힘겹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의 마음은 더욱 아파졌습니다. 매니저는 지연이가 일어서는 것도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다들 보고 배워. 일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 명심해. 지연이는 겨우 일어선 후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더욱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이가 왜 집에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왜 울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굴욕을 매일 당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영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를 어떻게 도와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서면 지연이의 직장 생활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도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지연아. 영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구두를 하나 사러 왔다가 우연히. 영수는 지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연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아까 그 일.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뭘 보신 건가요? 다 봤다. 너 무릎 꿇고 있던 것도,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것도.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고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호 오빠한테도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에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저게 참을 일이냐? 영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정상인 줄 아나? 지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수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영수는 지연이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을 보니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저렇게 당해가면서까지 견뎌야 하는 거냐? 영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매출 목표 못 채웠다고 무릎 꿇리는 게 정상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영수는 분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그래요. 목표 못 채우면 저렇게. 그리고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직장이 이렇게까지 험한 곳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특히 화려해 보이는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심한 경우가 뭐라는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연이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언니는 매출 목표 못 채웠다고 매니저가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고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뺨을 때렸다고? 그게 사실이냐? 네. 그리고 그 언니는 결국 그만뒀어요.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요. 지연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백화점에서 말이죠. 지연아, 그럼 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노동청이든 어디든 신고하면 되잖아. 영수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알게 되면 더 큰 보복을 당해요. 그리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고요. 영수는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노조라도 있었고 동료들끼리라도 뭉쳐서 대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는 거냐? 영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영수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방에서 들렸던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있잖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가 지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민호 오빠도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데 제가 또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영수는 지연이를 달래려 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연, 어디 갔어? 빨리 나와.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님, 저 가봐야 해요. 더 늦으면 또. 지연아, 잠깐만. 영수가 지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일이 더 커지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일단은 조용히 있을게.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영수의 말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급하게 매장으로 돌아갔고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손님 왔는데 왜 자리에 없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해? 일하러 온 거야? 화장실 가러 온 거야?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매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춰섰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연이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매장 근처에서 지연이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심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매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니저의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 좀 차려. 오늘 목표 못 채우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영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게 과연 정상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때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그 손님의 뒤를 따라 매장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손님을 맞이하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손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팔아? 손님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봐, 또 놓쳤잖아. 이래서 목표를 어떻게 채워? 매니저가 지연이를 다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와의 약속 때문에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매니저의 얼굴과 이름표를 자세히 봐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매니저의 이름표에는 팀장 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차갑고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길에 영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지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영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매일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런 현실에 무력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라면 이런 일을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영수는 자신의 나이와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평소와 다르게 식탁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호도 회사에서 돌아왔지만 영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시내에 좀 나갔다 왔다.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와의 약속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연이가 또 매니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또 늦네요. 민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는 것 같은데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민호의 대답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옷도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괜찮아? 영수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호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아,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지연이의 손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자국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아당긴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지연아, 손목이 왜 그래?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손목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에 부딪혔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본 일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민호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지연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와 민호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연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민호야, 지연이 직장 동료들과는 어때? 친하게 지내나? 글쎄요. 별로 동료들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가끔 힘들다는 얘기만 할 뿐이고요. 민호도 답답해했습니다. 요즘 직장이 많이 힘들다더라. 특히 백화점 같은 곳은 매출 압박이 심하다고 하던데. 영수가 넌지시 말해봤습니다. 맞아요. 지연이도 매출 목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의 대답을 듣고 영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상사는 어떤가? 좋은 사람들인가? 영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상사 이야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다만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긴 한데, 민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와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시간 있으면 지연이 직장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면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민호도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꼭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어떤 분위기인지만 보고 오는 거지. 영수가 설득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지연이 모습이 너무 걱정되긴 해요.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방에서는 또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큰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이와의 약속은 있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어제보다도 더 일찍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왜 저렇게 일찍 나갔을까요? 민호도 이상해했습니다. 아마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나간 후 영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영수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두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지연이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영수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가 근무하는 매장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손님을 상대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박미경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어제 매출은?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표의 80% 정도 달성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 그게 자랑스러운 수치인 줄 알아?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해. 알겠어? 팀장이 지연이를 위협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도 못 채우면 알지? 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지연이가 그렇게 부탁했지만 이런 일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매장 근처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팀장이 지연이를 위협하고 간 후 지연이는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수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이 한산해졌습니다. 영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영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또 왜 여기에? 어젯밤에 우는 소리 들었다. 영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그 자국도 봤고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님, 지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필요 없어. 아버지가 있잖아. 영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견딜 수 있다고? 손목에 멍들도록 누가 잡아당긴 걸 견딜 수 있다는 거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영수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해? 집에서도 말 안 하고, 여기서도 말 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영수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매출 목표를 못 채웠다고 팀장이 저를 뭘 했다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목을 잡고 끌고 갔어요. 창고로. 그리고 거기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했다는 거야? 무릎 꿇게 하고 1시간 동안 반성문을 쓰라고 지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표 못 채우면 더 심하게 하겠다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런 걸 왜 혼자 견디고 있었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심해진다고? 이거보다 더 심할 게 있다는 거야? 영수가 분개했습니다. 지연이는 주변을 또 살피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직원이 매출 목표 못 채웠다고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을?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원은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지연이의 말을 듣고 영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건 폭행이야. 범죄라고. 왜 신고를 안 해? 영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저희가 불이익을 당해요. 회사에서 다 덮어버리거든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이고 뭐고 다 무의미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영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호 오빠한테도요. 알려지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미경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 끝났어. 모두 자리로.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매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영수가 지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약속은 못하겠어. 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또다시 박미경 팀장의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왜 늦었어? 죄송합니다. 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오늘 매출 목표 못 채우면 어떻게 될지 알지?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지연이가 아무리 말리더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저 나쁜 팀장을 혼내줄 방법은 없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맞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SNS라는 것도 있고 언론도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지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영수는 거실에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영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지연이는 아직 안 왔나요? 민호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직 안 왔어. 영수의 대답에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이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보기에는 지연이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민호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오늘 백화점에 가봤는데. 네? 왜 갑자기? 민호가 놀랐습니다. 지연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팀장한테 무릎을 꿇고 있더라.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매출 목표 못 채웠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그걸 보는데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영수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목도 멍들 정도로 잡아당기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지연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영수가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 아내가 그런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겠다. 아버지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 하지만 지연이 입장도 생각해봐야 해.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기려 애썼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너도 회사 일로 힘드니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영수가 지연이를 이해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이런 걸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민호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호와 영수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는 지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손목에 멍자국까지. 지연아, 잠깐 앉아. 민호가 지연이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한테서 다 들었어. 민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일 말이야. 무릎 꿇는 것도, 손목 멍드는 것도.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영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 영수가 사과했습니다. 오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지연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오빠까지 걱정하게 만들 뿐이고.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연아,
이건 사람이 당해야 할 일이 아니야. 민호가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생활이. 지연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내 건강과 존엄성이 더 중요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 팀장이 하는 일이 범죄야. 폭행이고 인격 모독이라고. 하지만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뿐이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워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지연이가 민호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뭔가 해볼게. 민호가 지연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수가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지연아. 아버지가 직접 가서 그 팀장한테 말해볼까? 아니에요.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지연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영수가 답답해했습니다.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봐야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증거라니? 지연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녹음이든 사진이든 그 팀장이 하는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지연이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니? 이대로 계속 당할 순 없잖아. 민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수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직접 가서 목격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목격자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손님인 척하고 가서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거야.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해요. 팀장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고. 지연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네가 원하는 해결책이 뭐야?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싶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게 언제야? 네가 쓰러질 때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진정해, 둘 다. 화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버지랑 같이 백화점에 가볼게요. 뭐하러요? 지연이가 놀랐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그 팀장한테 정중하게 얘기해 볼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지연이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지연아, 이번엔 나를 믿어봐.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볼게. 민호가 지연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오빠, 정말 조심해서 해주세요. 괜히 일이 커지면. 지연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게.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신중하게 행동하겠어. 지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는 불안했고 민호는 분노했으며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이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와 민호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침에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여러 번 당부하며 말이죠. 아버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지연이 말로는 그 팀장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버스 안에서 말했습니다. 알겠다. 우선은 상황을 파악부터 해보자. 영수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두 사람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가 근무하는 매장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지연이 있네요. 민호가 아내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응,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영수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미경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와 민호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지연, 오늘 매출은?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목표의 70% 정도입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 또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목표를 못 채우고 있잖아. 주변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영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팀장이 지연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수의 외침에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면 쇼핑하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며느리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요? 민호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이건 회사 내부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게 정상입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빠, 제발.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팀장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보안요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시겠어요? 좋습니다. 경찰도 함께 불러주세요.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당한 일들을 다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네,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백화점 본사 임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임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곳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출 목표를 못 채웠다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임원이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라고요? 민호가 분개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교육입니까? 주변에 모인 손님들 사이에서 저건 갑질 아니냐,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 보시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며느리를 굴욕 주었으니 여기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명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영수가 지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굽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굽힐 필요 없어. 민호도 지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생활이. 지연이가 걱정했습니다. 생활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내 존엄성이 더 소중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 박미경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원이 약속했습니다. 팀장은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수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일어나자. 다시는 이런 곳에서 무릎 꿇을 일 없어.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억압과 굴욕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가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사직서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영수는 지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 출발해보자.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의 갑질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팀장은 해고되었고 백화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동네에서 옷수선집을 차렸습니다. 비록 백화점에서 받던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며 지연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지연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영수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정의롭게 맞서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았고 영수는 가족을 지킨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